양준식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그리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서울로 세종으로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시는 군수님, 그리고 구례군의 최대 현안인 양수 발전소 유치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군수님 개인적으로 응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간전면 면민과의 대화 시 간전면 하천리와 광양시를 연결하는 터널을 추진해달라는 민원을 접하고 이미 도의원과 도지사를 만나서 면담도 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터널이 개통되면 지리적 여건상 하동군 화계면을 위한 터널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구례와 광양을 연결하는 터널을 개통해야 된다면 간전면 효곡리에서 광양시를 연결하는 것이 지리적으로도 접근성이 좋고 인구 늘리기 정책에도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터널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광양 터널 위치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도지사님을 뵙고 2번 건의했었죠. 지난 얼마 전에도 건의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군도이기 때문에 우리 중앙측 것으로 보면은 군도이기 때문에 지방도로 승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도 승격을 지사님께서 전격적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지사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어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의장님도 계셨고 또 도의원과 같이 건의했기 때문에 지방도로 돼야만이 우리 군비가 물론 조금은 들어갑니다만은 군도에 있을 경우에는 100% 저 군비로 들어가야 되니까 어렵고 그래서 도비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지방도 승격이 우선이기 때문에 건의를 했었고요. 지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시키도록 제가 다시 한번 또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이 말씀하신 위치는 중안치로 보면은 화계를 위한 도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터널을 개설한 목적은 광양과 여수 쪽에 있는 산단 직원들을 우리 구례 삼진강변으로 유치를 해서 전원주택을 짓고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교통도로거든요. 그래서 거기 터널 개설되면 저희가 뭐 시간이 30분 안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지금 분석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이쪽에 그 용지동 쪽으로 말씀하셨죠? 아까 뭐 효곡 쪽으로. 근데 거기는 지금 기도로가 개설이 돼 있어 버려요. 청석골로 넘어간 도로가. 옛날에 그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그쪽으로 터널을 놓자고 건의가 돼서 하는 중에 터널이 안 되고 어떤 이유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로가 개설돼 버렸거든요. 지금의 저희가 건의를 하게 되면은 거기는 도로가 있다. 이게 명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리 중안지 쪽 그쪽으로 지금 저희가 위치를 한 것이고요. 화계면만을 위한 것은 아니죠. 물론 그 터널을 개설할 때는 목적은 영호남 화합을 저희가 필두로 해서 제목을 붙여서 할 거단 말입니다. 정부에서 봤을 때는 영동과 호남을 잇는 하나의 터널 개통이 훨씬 더 제가 접근이 좋죠. 그래서 화계와 광양과 우리 구례를 엮는 이런 터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용이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그걸 해놓게 되면은 지금 앞으로 장차 우리 19번 도로가처럼 확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같이 맞물려서 하나의 도로 축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그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질문의 자리가 논쟁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렇죠. 도로 접근성 때문에 도로를 잘못 개설해가지고 한 지역의 경제적인
아주 뭐 경제가 폭망하는 그런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구례군은 올해 군 대표 축제인 산수익구 축제를 개최했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군수님의 군정 방향에 따라서 300리 벚꽃 축제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처음 시도한 300리 벚꽃 축제는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벚꽃은 봄에 상충객을 모으고 가을에는 단풍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례군은 벚꽃나무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동군의 벚나무 관리에 대해 문의해 보니 구례군과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단풍 축제가 끝나고 비가 왔었는데 비 온 뒤에 본 의원이 11월 6일 직접 그 지역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예, 저기 군수님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가 저기 그 호남 그 남도 화합자 다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바로 그 앞입니다. 그 사진이고요. 구례군의 위치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얘가 화계 입구입니다. 저기 일방통행 갈라진 데고 왼쪽은 바로 입구입니다. 이렇게 벚꽃나무 단풍이 이렇게 틀립니다. 벚나무가 단풍으로서의 가치도 상당히 있거든요. 구례군의 8월 말 9월 초만 돼도 삭막해져 버렸습니다. 올해. 물론 뭐 병충해나 계절적인 그런 요인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벚꽃나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참 안타깝죠. 벚꽃나무, 벚꽃 잎이 오랫동안 붙어 있으면 참 좋을 건데, 저희들도 지금 2015년 이 중반 정도부터 좀 낙엽이 빨리 지는, 저기 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저희 군에서도 그동안에 많은 그 저기 낙엽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은 우리 국립과학연구소랄지 산림청이랄지 또 도와 관련된 부서 전문가를 모셔놓고 이 조기 현상이 왜 나온 것인가,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되겠는가 여러 가지 하는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는 집중 7월 8월 중에 살충 농약을 집중적으로 해서 사회에 걸쳐서 뭐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충 낙엽에 대한 병을 죽이기 위한 살충제를 한다 해서 해봤는데도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고. 근데 하동을 저희들도 비교를 했습니다만 하동에 알아본 바면은 특별관리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동은. 근데 이제 그 방법이 주사를 놓고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오래 알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방대하거든요. 우리 구례 벚꽃은 방대합니다. 뭐 300리 벚꽃에다가 엄청난 나무가 많은데 저희들 또 우리 시범적으로 한 특별 관리를 하나 지정을 해서 화계가 하는 것처럼 한번 저희가 견학을 가서 주사 놓고 관리하는 것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특별 관리 지역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면은 차츰차츰 이제 늘려서 하는 방법,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 방법을 채택을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내년부터 한번 특별관리지역을 한번 지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할게요. 네, 예. 300리 벚꽃길을 자랑하고 있는데 예. 최소한 섬진강변, 여기 서시천 공원 주변 그리고 국도변 정도는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판단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구례는 논밭과 산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농도입니다. 하지만 구례와 유사한 전남 타 군 지역의 예산을 비교해 보니 농업과 산림 분야 예산이 타 군에 비해 구례군이 현저하게 적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왼쪽이 구례군인데 농업 산림 분야 예산이 15% 정도입니다. 일반 예산의 비율로 15% 정도고 곡성이 21%, 그 옆에 담양이 24%, 화순이 16%의 농림 산림 예산을 집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2022년도입니다. 구례군 14%, 곡성이 18, 담양 18, 화순이 18%입니다. 4% 정도면은 큰 차이가 아닐 수 있지만 그 예산서에 나온 그 목을 한번 보니까 좀 구례 군민 농민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보고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확인을 해본 결과 산림 분야는 저희가 전남 도내 상위권에 하고 있고요. 산림 분야. 왜 그러냐면은 저희 구리가 산이 많기 때문에 산림 분야 쪽에 지금 비율로 따지면 1위예요. 저기 예산 편성 기준을 보면은 산림 분야는 그렇고 이제 농업 분야인데 저도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취임을 해서 보니까 매년 한 7%씩 예산을 증가를 시켰더라고요. 당초에 2018년도에는 305억 원이었는데 올해가 437억 원. 그래서 한 35%가 증액됐는데 물론 도내 전체적 걸로 따지면은 저희가 15위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물론 각 자치단체마다 다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방금 우리 비교를 해주신 곡성이나 담양이나 화순은 산지보다는 농경지가 많죠. 우리하고는 좀 반대 현상이거든요. 우리는 농경지가 적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총에서 전체적인 면적 2,000헥타르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은 관광 쪽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우리 또 구례군은 관광군으로서의 소득을 먹고 사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농업부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관광부자 쪽도 치중해서 지역 특성이 있기 때문에 꼭 비교 논리보다는 농업 쪽에 예산을 투입하면서 어떤 쪽에 치중할 것인가, 표보다는 뭐 시설 특용량을 할 것인가 이런 분야별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전체적 비율과 갖기는 비교를 해서는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제가 농업 예산은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지금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걸 좀 참작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 농민들의 요구 사항이 생각보다 많더라. 그러죠. 예, 그리고 그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우리 군수님께서 구례군이 농도 아닙니까? 특별히 농민들을 배려하는 그런 정책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구례군의 2020년도, 2023년도 20억 이상 시설 사업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23년도) 추진한 20억 이상 시설 사업이 62건입니다. 물론 수해로 인해서 상하수도 사업소나 건설과 수해 복구 사업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근 곡성군의 자료를 한번 보니까 확연히 구례군이 많았습니다. 대형 건설공사 예산 편중 현상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표로 제가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군의 발전을 위해서 공모 사업을 많이 가져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추후에 건물 관리나 경상비 부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공모 사업보다도 더 멀리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시행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이 자료를 보시고 주실 말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표를 보면서도 느낀 것이 지금 저희가 관광 쪽에 12건, 건설 쪽에 20건,
상하소초 9건, 대형 큰 국책사업이 20억 이상 그러는데요. 지금 제2구리에 보면은 물론 수해벽구 사업을 하면서 대형 사업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럼으로써 각종 숙박업소에 지금 일자리가 늘어났고 식당에도 활성화되고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대형 사업에 대해서 좀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 이것은 좀 제 시각으로 제 생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우리 구례는 대형 사업을 함으로써 더 이익이라고 봅니다. 지금 한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예가 있겠죠. 아까 제가 모 의원이 질문을 해서 케이블카 사업, 광역 섬진강권 개발 사업, 온천 개발 사업,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을 대형 사업을 함으로써 이런 사업이 돼야만이 인구가 유입이 되고 관광이 활성화되고 지역 인구가 늘어나고 상업이 활성화된다 보지, 대형 사업이 아닌 소형 사업만 해서는 이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의원님의 질의하신 것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좀 들어 있었겠죠. 물론 그분들도 다 소외감이 느낀 분야가 있었을 겁니다만은 우리 군 행정, 군 발전 방침은 대형 사업을 하고 공모 사업을 해서 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시킨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군수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본 의원의 질문 중에 사업 후의 사후 관리 문제, 그리고 경상비 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사후 관리는 앞으로 대형 건물이 나오거나 건축, 예를 들어서 청년 임대주택이 나오거나 공공적으로 시설했을 경우에는 이 관리는 장차적으로 전문가랄지 아니면은 위탁 사업을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리산 정원에도 내년까지 해서 20동이 더 수목가옥이 되면 총 49동인데 우리 공공기관 관리는 힘들어서 위탁을 줘서 할까도 생각하고, 그러면 위탁을 주면은 본인들도 사업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관심 쓸 것이고, 우리는 기본적인 것만 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도 일정한 부분으로 또 수입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니다고 보고요. 지금 펼치고 있는 대형 사업들이 어느 정도 완공된 시점에 보면은 분야별로 그렇게 해서 임대를 주거나 위탁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원하는 답은 아닌데 충분히 설명은. 그러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했었고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구례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군수님께서도 많은 시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례군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그런 지원은 예산에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례군에 다자녀 가정들이 많아야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옳은 그런 해답인 것 같은데, 구례군의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이 너무 미비합니다. 네. 앞으로 어떤 다자녀 가정 지원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많은 아이를 출산하는 그런 정책인데 요즘은 뭐 시대가 다자녀를 해도 잘 안 나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첫째 아이가 낳았을 때는 300만 원 지원해주고, 둘째 아이는 500만 원, 셋째 아이가 700, 또 넷째 아이가 낳아서 1000만 원 이상의 출산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장혜수 의원님도 그래서 거꾸로 해서 정책을 해보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다자녀에 대한 정책도 지금 펼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주택 구입 시에 이자도 최대 25만 원씩 우리가 탕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로는 앞으로
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주택 구입을 했을 때 이게 한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내년 추가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다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지원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것이 확산돼서 다른 가정에도 더 출산을 한다는 그러한 이미지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다자녀에 대한 지원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다자녀가 3명의 이상을 가지고 있는 다자녀한테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뭐 이런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국민을 상대로 다자녀에 대한 지원책은 여러 각도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각도로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